안녕하세요, 간지TV 간지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의 신차 XM3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칭찬 일색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의 크기는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CUV를 목표로 나온 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크기는 국내 준준형 차량을 또 쌈싸먹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소형 SUV의 가격을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하나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디자인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큰 크기를 갖고 있는 아주 상당히 생태계 파괴자라는 소리까지 듣는 차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칭찬 일색의 리뷰들만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 뿐만 아니라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이 차의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 모습을 보시면은 역시나 그 기존의 르노 삼성에 나왔던 차에는 SM6 그리고 QM6를 한 반쯤 섞어 놓은 모습이에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호평을 받았던 두 차종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이 차만의 개성을 살짝 살려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국내외 할 거 없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데일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전조등의 느낌은 역시나 기존의 SM6 그리고 QM6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릴은 가로 형태 크롬 라인을 상당히 부각을 시켜주면서 고급스러운 부분도 역시나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르노 삼성의 마크죠. 태풍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르노 삼성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국내에서 제조된 르노 삼성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마크가 들어있고, 이제 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엔 르노의 이 마름모꼴 마크가 들어갔죠. 전면부 모습에서 좀 강조를 해볼 만한 거는 역시나 이 에어 커튼 부분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가 크고 터보 가솔린을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또 16인치, 17인치 휠 기준으로 13.7에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르노 삼성 측에서는 이 차의 디자인 자체를 상당히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서 연비를 최대한 강화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쪽 양쪽 끝에 들어가는 이 에어 커튼 부분이에요. 이게 속된 말로 요즘에 나온 차들은 이 가라로 멋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서 실제로 공기가 차량 주행 중에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연비적인 혜택도 잘 가져가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M3의 측면부 모습입니다. 이 차는 보시는 것처럼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라인을 이렇게 쿠페 형태로 빼서 상당히 좀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차의 가장 외관적인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 측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는 이런 날렵한 모습들 때문에 차가 상당히 쿠페 형태로 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 차의 지상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급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간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아까 이제 16인치, 17인치 휠의 연비가 13.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2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제어는 2로 5, 18인치로 앞뒤 동일하게 껴져 있는 모습이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무난한 형태의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현대기아에서 자주 보던 순정 휠의 느낌과 상당히 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똑같이 도장면과 원톤 색상,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원톤 색상으로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딱히 센서형은 아니고 버튼형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차에 매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르노 삼성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히 키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키를 가진 상태에서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그리고 다시 차량 쪽으로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이런 오토 락, 언락 시스템이 아마 제가 알기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키를 전혀 조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그대로 다가가 볼게요. 열렸어요. 야, 자동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급가는 맞지 않는 요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후면부 모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XM3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늘 행사장에 오면서 차가 지나가길래 이제 뒤에서 붙어갖고 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차체가 높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워낙 제 차가 세단이기도 하고 차량을 서스를 낮춰놔서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뭐랄까 스토닉이나 코나 그리고 셀토스에서는 조금 느끼기 힘들었던 약간 전체적으로 좀 빵빵하고 높은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고요. 역시나 후면부 모습 역시도 기존의 QM6와 SM6를 섞어 놓은 듯한 거의 동일한 분위기의 디자인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마크가 예전에 SM6 동호회에서도 많이 느껴본 거지만, 이 마크를 이제 르노 마크로 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 마크도 이 자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디자인은 아닌데, 워낙에 이 마른 목골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은 편이죠. 이것도 튜닝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3 터보 모델로 TC 엠블럼이 들어와 있어요. XM3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두 가지 엔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차는 1.3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1.6 자연흡기 가솔린이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6 자연흡기랑 이 1.3 터보 모델이랑 제원 차이가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1.6은 거의 차값을 낮추기 위한 거의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XM3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1.3 터보 모델을 구입하시기를 상당히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차량 가격 자체가 이제 1,7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5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1.3 터보에서 맥시멈 2,50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요. 만약에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선택을 하시면 1,700만 원대부터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상당히 가격이 혜자죠.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소형 SUV 중에서는 지금 현재 셀토스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머플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마 페이크 모델일 거예요. 역시나 지금 안쪽은 막혀있는 페이크 형태의 머플러고요. 실제 배기구는 요 왼쪽 밑에 수도꼭지 형태로 하나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실내 모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XM3의 이제 실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르노 삼성의 요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약간 태블릿 PC를 놓은 듯한 순정 내비게이션이 9.6인치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현대기아차에서 10.25인치로 나오는 이제 와이드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실제의 크기, 느낌은 수치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로형 내비게이션과는 다르게 세로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좀 들어오는 시인성이 좋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조금은 그래도 크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적당히 알맞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 같은 경우에는 순정 약간 T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입차들의 그런 좀 보기 힘든 내비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UD는 아쉽지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있지 않네요. HUD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 있고, 대신에 그 쌍용 티볼리처럼 이 안쪽에
그 계기판 내에 중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굳이 이제 눈을 돌리지 않고도 운전을 하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25 FLC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준대형급 이하에 적용되는 10.25인치가 역시나 XM3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공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나름 안쪽에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온도 부분 이렇게 바뀌어주고, 이런 표시들도 나름 신경을 써준 부분들을 정말 간략하지만 깔끔하게 있을 건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조작키들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다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조작을 해야 하지만, 이런 자주 쓰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줬는데요. 워낙 이 밑에 쪽에 버튼은 지금 전동식 사이드 브레이크 뭐 요 정도만 집어넣어준 상황인데, 나머지 조작키들을 다 앞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 하나하나가 되게 좀 작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조금 버튼을 누르기에는 정확히 누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구성들, 오밀조밀하게 잘 모아놓은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USB 충전 포트 2개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12V 시거잭 하나까지 함께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정말로 있을 건 다 있고, 그리고 이 키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카드키인데 흰색으로 이쁘게 잘 뽑아놨어요. 이쁘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키가 딱 맞게 놔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고급스럽지는 않더라도 딱 실용성 있게 잘 구성을 해놓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수납 공간,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이 좀 작죠. 대신에 깊기는 엄청 깊습니다. 깊은데 깊은 반면에 조금 작다는 거, 요거는 조금 뭐 그래, 이 정도는 뭐 그냥 급의 한계라고 치자. 뭐 나쁘다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을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D컷은 아니에요. 원형, D컷이야? 뭐야? 원형 같죠? 원형 스티어링 휠 같고,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차선 이탈 보조 방지, 그리고 ASCC 등 전체적으로 HDA, 현대기아에서 요즘 밀고 있는 HDA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반자율 주행 기능들을 안전에 대해서 잘 갖추고 있어서 이따 시승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모든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1열의 느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2열 공간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마지막 XM3의 2열 공간에 앉아봤는데요. 역시나 넓진 않네요. 전혀 넓지는 않고, 지금 제가 약 90km 나가는 돼지 같은 성인 남성인데,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장거리 뛰면은 불편해서 죽을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급의 한계예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토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크기 자체만 보면은 아무래도 현대기아가 실내 공간을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2열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장거리를 뛰면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도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이렇게 안쪽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들이 있고, 2열도 열선 버튼까지는 위치해 있네요. 1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선 통풍 다 되는 반면에 2열은 열선 정도만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고속 충전 포트 2개를 지원하고요. 야, 이거 뭐 송풍구도 있네요. 있을 건 다 있네. 풍향도 조절 가능하고, 나름 소형 SUV에서는 2열 이 송풍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정말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춰 놓은 것 같고, 뭐 일단은 성인 남성 둘이 타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키가 175인데 지금 천장에 보시면 달랑말랑하죠. 달랑말랑해요. 모자를 벗어볼까요? 천장에 달랑말랑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없는 풀옵션 차량인데, 썬루프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키가 180에 육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안전키 비율이 좋은 축복받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저주받은 육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쉽지 않죠. 아무래도 이게 쿠페형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장 크기를 빼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단 안다니까 나는 불편하지 않아. 나는 175니까 괜찮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SUV니까 폴딩이 되겠죠. 우선은 보시면은 간략하게 컵홀더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아마도 6대4 폴딩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폴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폴딩이 가능하고 특이하게 보통 일반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운전석 쪽이 6으로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XM3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쪽이 6으로 내려가고 운전석 쪽이 4로 내려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쉽지만 이 차의 급을 생각을 해 본다면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지? 고장인가? 들어줘야 돼? 여기 보시면 유압식이고 전동은 역시나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등에서 이제 싸제 전동 트렁크 붐이 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손잡이가 위치해 있고 유압식으로 이렇게 양쪽에 달려줘서 있고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 차는 역시나 동급 대비 최고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2열 공간이 셀토스에 비해서 약간 작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반대로 트렁크 공간은 셀토스보다 훨씬 더 화끈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동급 최고의 500리터가 넘어가는 트렁크 용량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도 나쁘지 않은데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이렇게 충분한 위아래가 결코 낮지 않은 충분한 수납 공간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2차적으로까지 수납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보시면은 2차 공간에서도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따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히든으로 숨어져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트렁크의 적재 용량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실내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승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